안녕하세요. 한글 성명학의 파동 주파수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6년도에 입문했으니까 27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저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많이 알게 되는 사연이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제가 보기보다는 좀 이제 내성적이어서 사람들한테 많이 상처받고 또 지금도 상처를 좀 받고 있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인다고 해서 다행이지만 좀 예민한 편이죠. 좀 완벽주의자고.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이름을 제이에서 규혜로 바꿨잖아요. 바꾸고 또 대운이 제가 비견급 대운이 이제 와 있어요. 그래서 제 사주가 남들은 조금 강하다고 보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비견급 대운과 비견급 세운 장단점이 있죠. 또 이제 제가 박사과정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중에서 또 이렇게 재밌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좀 성격이 많이 좀 밝아지고 좀 더 좀 자신감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래요. 나와 동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데 가면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우리 그 경기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그 동양문화학과는 우리가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고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또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제가 굉장히 보람도 있고 또 늦게 또 박사과정에 도전했지만 보람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것은 또 이제 제가 이름을 통해서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 또 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저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또 가족들의 이름을 통해서 생각과 성격과 심리를 알게 되니까 우리가 또 인정할 부분은 또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만큼 정도라도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고 사는 게 제가 이 성격 심리 성명학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연구한 보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정제와 편제의 이제 그런 좋고 나쁜 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수 5 성격의 그 심리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이 내적으로 숨어져 있는가. 그러나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안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술도 또 잘 먹고 잘 놀 것 같다고 하는데 잘 놀긴 또 하죠.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는. 근데 그것도 좀 약간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훑어보고 내가 여기서 좀 즐겁게 놀아도 되나 안 되나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게 되죠. 다 자기가 가진 이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이 편재성은 뭐냐 성격과 심리가 어떠냐 이거죠. 역마살이 있어요. 역마살이 있고 활동적이고 또 재물을 운영하는 데 능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또 부모님의 재산도 자기가 관리하려고 하고 왜? 이재에 밝으니까 또 유산을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통이 커요. 왜? 이게 우리가 통이 크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올해 작년하고 올해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빌라나 연립을 100채씩 산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무슨 마음으로 샀겠냐 이거죠. 100채씩 산 거는 부동산 가격이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막 몇천만씩 오르니까 최소한 한 채에 1,000만 원만 올라도 100채면 얼마예요? 10억이잖아요. 1년 안에 10억, 2년 안에 10억 벌고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통이 큰 거죠. 왜? 뭐 때문에? 돈에 대해서 이자에 받고 그 재물 운영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통이 크게끔 부동산 투자하고 통이 크게끔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다가 또 돈을 관리할 때도 내가 은행 직원이다. 내가 펀드 직원이다. 그러면 고객들이 나의
이런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믿고 응원하잖아요. 제 돈 많이 좀 관리 잘해주세요. 이래서 또 뭐 예를 들어서 펀드나 뭐 주식을 또 상담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 예를 들어서 막 10억 벌었다. 또 몇 억 벌었다. 그러면은 그 관리해준 그분한테 어때요? 또 뭐 보너스도 주고 그분들은 회사에서도 받고 또 고객한테도 고맙다 해서 들으면서 하다못해 뭐 상품권도 받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고객들한테 인기가 좋다는 거지. 왜? 시장의 원리를 아니까. 그리고 통제와 관리 능력이 있고 해외와 또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파동수가 균형이 안 되면, 균형이 깨지면 그게 어떻다? 내가 이름을 지었어요. 개명을 할 때 뭐냐면 내 사주 탄생일인 사주와 이름이 조화와 균형이 이름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편제에 이러한 에너지가 나한테 오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부도가 나죠. 그렇게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부동산 값이 막 올랐을 때 그렇게 연립 빌라를 갖다가 100채씩 샀으면 돈을 확 벌었는데 그때 돈 버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있으니까 이 부동산 강좌를 하시는 분들이 누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해봐라. 이러니까 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게 어쩌다가 한 건이면 그건 그 사람의 판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전세 사기하고 터지고 이렇게 뭐 100채씩 뭐 몇십 채씩 이렇게 자기 돈도 아니고 그렇게 투자를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부동산 교육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교육을 가르치는 분들이 혹시 이러지 않아? 이건 제 생각이에요. 뭐 제가 어디서 들은 것도 아니고 저도 이제 예전에 부동산을 많이 사고 팔고 해봤던 그 경험으로 제가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사주가 원래 조금 약간 신강하면서 재생관이 잘 되어 있고 식상이 되어 있으면 내가 부동산 돈 벌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개명할 때 내 사주가 재달신약이냐 아니면 신강한 상태에서 재물과 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이름 중심수에 재물이 있다, 뭐 식상이 있다, 관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예를 얻고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름이 잘못되어 있으면 사주팔자 신약이냐 신강이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름이 신약이냐 이름이 신강이냐에 따라서 내가 부동산 재벌도 되고 부도가 나고 도박한다거나 경마장 출입, 주식 파산, 이혼, 재혼, 금전 출입이 빈번한 거죠. 그래서 이름이 재생관이 잘 되어 있다면 그것이 뭘 기준이다? 반드시 내담자 탄생일인 사주 기준으로 그러면 어때요? 영화롭게 발달하고 부귀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름에서 정말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돈복이 있는 이름인지 그제 우리가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저 어때요? 남녀공이 오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이고 내가 투자하는 거고 재물을 뜻하고 사업성이고 저도 지금 제가 이렇게 교육 사업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운의 영향을 받겠죠. 아무리 이름이 좋아도. 제가 을묘일주인데 이민년보다 조금 낫어요. 올해 개묘년이 오니까 개수가 뭐예요? 편인이 식신을 극을 하죠. 또 비경겁이 재를 극을 하니까 올해 초부터 제가 박사과정 가면서 계속 돈을 쓰잖아요. 쓰긴 쓰면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금 어때요? 제가 이 비경겁 운이지 또 편인이 식신을 극을 하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경험을 자꾸 몸소 겪으니까 또 좋을 때는 좋게 제가 이제 저한테 교육생들이 이름에 대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물론 또 저한테 장명사 가정을 하기 위해서 또 사주를 배우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내가 몸소 27년 동안 경험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야 제가 직접적으로 또 상담을 해주고 또 교육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 사주도 그렇고 뭐 어떤 학문이든지 이론으로 뭐 연애자평이나 삼명통이나 뭐 적천수나 자평장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은요 절대로 임상과 경험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론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실력이 안 늘고 이론으로 가르치는 분들한테 가면 가만히 들으면 말은 그럴듯해요. 그럴듯한데 집에 돌아오면서 기억해보면 남는 게 없어요. 공부가. 그리고 들을 때
이론적으로 듣고 이론적으로 또 질문했을 때 이론적으로 설명해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활용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저도 올해 또 이렇게 경험을 또 하잖아. 아, 이게 내가 편운이 와서 식신을 극하니까 어떻겠구나. 또 내가 비영겁이 또 와가지고 내가 재를 극하니까 어떻겠구나. 이런 거. 이런 걸 자꾸 제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내가 가르치는 사람 입장이라 한다면 내가 사주 공부해서 사주의 운을 내가 자꾸 이렇게 몸소 체험을 해야 이름을 가지고 상담하고 교육할 때 충분히 더 교육생 입장에서 교육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나만 알고 떠들면 뭐 할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 이해를 해야지. 자, 그래서 남녀공이 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투자, 아버지도 되고 재물, 사업, 경영, 재테크, 도박, 주식, 도박 두 군데 같네요. 부동산, 투자. 부동산을 이 편제가 깨지거나 할 때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겪는 거죠. 돈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얼굴이 피질 않아요. 왜? 항상 돈 때문에 신경 쓰니까. 저도 IMF 때 그랬잖아요. 근심 걱정. 또 우리 언제 있었어요? 2007년 8년에 또 금융위기. 이번에도 제가 2019년 경자년 또 신축년 20년 이때 되면 또 부동산 경기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부동산을 무리하게 사지 말아야 하는데 오히려 부동산 값이 막 올랐잖아요. 그리고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잖아.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위기를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상담을 왔을 때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1, 2가 5, 6을 극을 하고 또는 5, 6이 90을 극을 하고 또는 1, 2가 많거나 5, 6이 많거나 90이 많거나 이런 파동수가 다 한쪽으로 치우친 거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변동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이 좋은데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하고 이름이 나쁜데 또 그 경제적인 상황을 겪는 거는 그 피폐함은 더 차이가 많이 져요. 그래서 이름의 파동 주파수가 불균형이 되거나 내담자 탄생일인 사주와 균형이 안 맞을 때 어때요? 굉장히 더 이름이 안 좋다고 했죠. 또 그 미치는 영향도. 그래서 뭐냐면 내담자가 그 탄생일인 사주가 재다신약 사주일 때 용신과 희신으로 중심 명을 넣어 주어야지 무조건 좀 중심에다가 3가 4가 좋다, 5, 6이 좋다, 7, 8 좋다 이걸로 넣어주면 그야말로 패망을 하는 거예요. 왜? 물론 무조건 사주 안 보고 성만 기준해서 이렇게 넣어줬을 때 사주가 마침 신강한 사람이다. 이러면은 또 이것이 뭐 거저먹기라고 하나 어떻게 얼떨결에 이름이 조합이 중심운이 좋게 왔다고 하지만 그분이 사주를 보고 이름을 짓지 않으면 사주에서 생극제를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은 제가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다고 했더니 또 누가 또 따라서 또 1순위, 2순위, 3순위 하더라고. 1순위, 2순위, 3순위는 저는 그거 누구한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방송에서 블로그에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아마 우리 손님이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1순위는요. 사주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뭐가 기준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가 되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사주에서 용신, 희신이 이 조상운하고 어떤 식으로 조합과 배합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또 이름 안에서 인수가 많으면 재를 눌러줘야 되고 간이 많으면 식상을 눌러줘야 되는데 실제로 사주에서 간이 약한 이름을 갖고 이름에다가 간을 갖다가 중첩시켜서 식상을 눌러주면 좋은 이름이냐?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름이 좋은 듯한데 그 사람이 힘들다 이러면 그때 가서 제가 사주를 확인해요. 가끔 이름이 좋은데 제가 딱 봤을 때 좋은데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와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는 사주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이름은 문제가 없다. 근데 분명히 사주하고 이름이 안 맞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은 아주 적중률이 높아요. 신약한 사람한테 그렇게 넣어주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서 보면은 이 파동수 편제는 여자한테 시어머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름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때요? 시어머니가 굉장히 개팍해서 시집살이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시집살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시집살이 하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어때요? 내 남동생의 부인도 되고 내 애인도 되고 그렇죠? 그랬을 때 이름이 잘못되면 가족 간의 이성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사회에서는 어때요? 종업원이 내 부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의식주의 권한을 내가 갖는 것이고 또 편제는 어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행에 갔다가 돈을 맡길 때 내가 은행을 다니는 내가 직원이다. 그러면 어때요? 내 돈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갖다 맡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외부의 힘을 빌려서 내가 그 재물을 활용하고 그걸로 갖고 또 돈을 벌죠. 월급 받잖아요. 또 뭐 은행 직원으로 딱 앉아 있으면서 어때요? 은행에 가면 저도 맨날 뭐 펀드 얘기하고 뭐 또 적금 얘기하고 보험 얘기해요. 그러면 어때요?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제는 그 물질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공간적인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편제의 그 운명하고 그 다음에 정제하고는 좀 틀린데 이 편제를 예전에는 고전에서는 흉신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21세기에 와서는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편제를 잘 활용해서 횡재할 수도 있고 유산도 받을 수도 있고 또 편제를 아주 좋게 보기도 하지만 사주나 이름에 따라서 그 기둥이 굉장히 틀려요. 그래서 편제를 잘못 사용하면 어때요? 남자 같은 경우 여자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이름에 편제가 없다, 재성이 없다 이래도 여자 문제가 복잡해져요. 또 노름이나 도박, 경마장 이런 데 들락거리면서 돈을 막 써서 가정에 악 영향을 끼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혼하고 노가다 일 하러 다니고 또 이리저리 집도 절도 없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은 간명을 하더라도 그렇고 또 계명을 맡기더라도 반드시 내담자의 그 탄생일 사주를 가지고 그 정보를 얻어서 우리가 상담도 그렇고 장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주 명리학을 전공한 전문가하고 상담하셔야지. 저도 제가 MBTI 일반 전문가 강사고 또 그 심리 상담사도 제가 자격증이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제일 큰 자격증이 뭐예요? 명리죠. 응? 제가 실력이 없어서 제가 물론 석박사님들 실력 좋으신 분들도 많고 또 석박사가 아니고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사주 실력 좋으신 분들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또 어때요? 제가 명예를 또 꾸준히 또 제가 원하는 사람이고 또 저의 어때요? 그 경력, 이력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우리가 외부에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외부에 보여지는 게 중요하지 않으면 뭐하러 옷 사입으로 다니고 뭐하러 명품 가방 들고 다녀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실을 닦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닦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또 나한테 남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내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석박사도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실력이 이만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상담할 때 이 파동 주파수가 사주 명리학에서 그 기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공부를 반드시 해야지만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편제의 그 파동수가 편제 그 오가 무엇을 생을하냐면 편간을 생을해요. 이 편제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양인 편간을 생을해요. 그래서 내담자의 그 사주가 강하면 또 이름이 튼튼하면 큰 돈과 권력을 얻을 수 있고 또는 사업체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사주나 이름이 신약하면 어때요? 오히려 신용을 잃게 돼서 파산을 겪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제의 특성과 작용을 파악하고 있더라도 장명시 성을 보고 그 장명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도 그렇고 심화 과정도 그렇고 창업반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주 명리학을 아시는 분한테 수업을 듣는 것이 제대로 올바르게 우리가 수업을 듣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